안녕하십니까, 스마트리터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소규모 건축물의 그 골조 공사의 종류 및 적용 범위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소규모 건축물이라고 하면은 보통 단독주택에서 5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칭하기로 하겠습니다. 특히 이 소규모 건축물에 제일 많이 적용되는 그 골조 공법이 철근 콘크리트 공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의 폼질 관리 방안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철근 콘크리트 공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 것이 소규모 건축물의 품질 관리나 원가 절감에 많이 도움이 될 것이냐라는 그 결론을 맺는 것으로 영상을 전개할까. 우리나라의 80년대에 이제 그 PC 공법이 일부 아파트에도 적용을 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그 아파트가 이제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기업에서 그 아파트 공사의 PC 공법이라고 하면은 대규모 그 공장을 소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큰 회사에서 이 PC 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아파트의 PC 공법은 거의 적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추세죠. 특히 이제 토목이나 그 박스 공사 같은 거는 주로 이제 그 PC 공법에 의해서 이제 그 현장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특히 건축 공사에 소규모 주택 공사도 마찬가지고 아파트 공사도 마찬가지고 그 PC 공법을 하는 경우는 현재로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모 회사에서 단독주택의 그 PC 공법을 가지고 건축 박람회에 이제 전시한 거를 보고 개발적인 측면에서는 좀 미비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PC 공법 외국 사례를 중점으로 해서 이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 골조 공사의 종류 중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법을 이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 철근 콘크리트 공법이 프리캐스트 공법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현장의 품질 관리나 원가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그 결론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소규모 건축물에 적용하는 골조 공사는 철근 콘크리트 공법, ALC 블록, 경량 목조, 분목 구조, 경량 철골, 그다음 철골 구조, 조족조, 블록조는 거의 많이 사용을 안 하는 형태고, 그다음 이제 조금 유럽 쪽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SIP 공법, 그리고 ICF 공법이라고 해서 이제 단열재로 거푸집을 형성해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그런 양단열 ICF 공법이라는 게 있고, CLT 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도 유럽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목재를 부착을 시켜가지고 강도를 증대시키고 목재의 그 뒤틀림이나 본연의 그런 어떤 그 문제점을 보완한 그런 이제 공법이라고 할 수 있죠. CLT 공법이 있고, 그리고 제가 전번 영상에서 굉장히 강조한 하이브리드 공법은 앞으로 계속 좀 발전이 될 것이라고 보고, 그 자연적으로 이 하이브리드 공법으로 가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나무나 황토, 벽돌, 기타 몇 가지 종류가 더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특히 이제 그 철근 콘크리트 공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철근 콘크리트 공법이 현장에서 품질 관리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공법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거푸집 공사, 그다음 철근 공사, 그다음 이제 콘크리트 공사가 있는데, 그 단계별 그 품질 관리에 대해서 서술해 놓은 사항을 가지고 쭉 설명을 드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걸 전부 다 설명드리면은 철근 콘크리트 공법의 그 품질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도 시간이 많이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목적이 아니고 이런 이제 철근 콘크리트 공법의 품질 현장에서의 품질 관리는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항목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 제대로 그 품질을 유지하려면은 이런 그 많은 측면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일단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상 그 철근공사, 우리 철근공사 하면은 현장에서 다 그 가공해서 조립을 했는데 이제 이게 철근공사를 조금 더 한 발 좀 낮은 공법이랄까, 좀 철근공사의 그 합리화 방안이라고 그러면은 이제 예전에 공장, 뭐 요즘에는 이제 그 소규모 건축물도 굉장히 이제 그 현장이 협소하고 하다 보니까 공장에서 이제 공장에서 가공을 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이러한 공법을 이제 철근의 그 프리패브 공법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현장을 가보면 현장에서 복잡한 데서 이제 거기서 가공해서 조립하는 현장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공장에서 만약에 이게 가공이 된다 그러면은 좀 더 치수나 가공에 이제 어떤 오차가 좀 굉장히 좀 적어질 수가 있겠죠. 이게 사실은 이걸 전부 다 설명드리긴 좀 어려우니까 대략 이런 종류의 품질 관리나 어떤 그 공법이 있다라고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철근의 배치 간격, 이음, 이런 거는 뭐 좀 교과서적이고 이게 시방서에 좀 더 나온 내용입니다, 이게. 근데 사실은 이런 모든 것을 이제 현장에서 그 품질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사실은 현장 관리자들은 다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겠죠. 이음의 길이, 이음 공법. 이거는 이제 뭐 보통 겹침 이음을 이제 우리 소규모 현장에서 많이 하는데, 철근 직경이 좀 굵은 경우는 뭐 용접 이음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이음 방법도 철근의 그 형상이나 굵기에 따라서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철근의 정착 길이, 정착 위치, 이런 것도 다 교과서적인 얘기고 시방서에 나온 내용을 쭉 서술한 것을 일단은 보여드리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거를 전부 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기에는 이건 그 어떤 많은 시간이 좀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피복 두께겠죠. 피복 두께를 유지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제 철근과 그 콘크리트의 결합으로 인해서 그 구조를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철근을 이제 보호하는 거죠. 콘크리트는 압축제 역할을 하지만 이제 철근을 보호할 수 있는 그 피복 두께가 필요하겠죠. 피복 두께 이제 표준, 이게 다 이제 시방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흙에 이제 접한 부위, 흙에 접하지 않는 부위, 피복 두께가 이제 틀려지겠죠.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근 공사, 거푸집 공사, 콘크리트 공사가 공이 이제 중요한 어떤 공사가 되겠죠. 그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 공사 관리 중에서는 이제 콘크리트 쪽에 그 제일 많은 어떤 그 품질 관리가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용접 철망이라는 것이 이게 주로 이제 PC 공사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건데, 공장에서 우리가 그 와이어 메쉬 같이 13mm나 10mm 벽철근이나 스라브 철근 같은 것도 그 와이어 메쉬 같이 이렇게 용접을 해가지고 전부 다 이게 이제 망 형태로 만들어서 프레인으로 들어서 바로바로
설치가 되겠죠. 굉장히 이제 뭐 인건비나 이제 이런 측면에서 품질이나 인건비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이 있고, 이제 이러한 이제 그다음 이제 뭐 거푸집 공사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그 안전성이 그리고 뭐 힘일성이 있을 것이고, 이제 뭐 이러한 내용도 다 중요하지만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요즘에는 이제 그 알루미늄 폼 운반이 용이하고 뭐 가벼워야지 이제 그 어떤 이제 노동력이 적게 들어가니까 뭐 전용성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 때문에 당연히 이제 우리가 뭐 옛날에는 합판 거푸집을 쓰다가 그다음 뭐 유로폼을 쓰다가 최근에는 이제 알루미늄 폼을 쓰게 굉장히 가볍고 전용성도 높아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안정성도 좋아지고 수밀성도 좋아지는. 그리고 이제 사실 요즘에 현장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특히 그 골조공사, 거푸집 공사, 철근 공사에 이제 그 소요되는 인력들이 거의 이제 외국인으로 좀 형성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게 좀 현장에서 그 인력의 그 확충이랄지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특히 이제 PC화로 이제 변형이 돼야 된다. 이런 거를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지금도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제 품질 관리를 해야 되는 항목들입니다. 이게 다 중요한 항목들이죠. 그래서 뭐 거푸집 공사를 하기 위해서 뭐 굉장히 고강도 경량화 그런 뭐 알루미늄 거푸집, 뭐 FRP 거푸집 뭐 이런 거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변형이 돼야 된다. 변형이 되어가고 있죠 지금. 그렇지만 뭐 이것도 사실은 이제 현장에서 조립하고 설치하고 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데서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 구조물의 그 정밀도라든지 뭐 이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 거푸집이 생겨야 되고 뭐 그렇다는 내용을 이제 서술적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시공기술사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이론적인 것이나 이런 내용을 전부 다 이제 숙지를 해야 되는 것인데 뭐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만 이제 일단은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고 결론을 말씀드리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푸집 공사에서는 당연히 준치 기간이 중요합니다. 이것도 다 이제 시방서에 나오는. 그리고 뭐 슬라브 바닥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그 콘크리트에 이제 그 설계 강도 이상이 나왔을 때 거푸집을 해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중요한 내용이죠, 그런 거. 그리고 이제 거푸집 공사의 이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콘크리트 타설할 때 이제 치갑이 생기는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고. 뭐 이런 이론적인 거는 사실은 이제 현장 관리자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거를 다 설명하기에는, 오늘 영상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품질 관리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내용입니다. 이제 거푸집에는 이제 연직하중이라는 게 있고, 횡하중이라는 게 있고, 그런 걸 고려해서 거푸집에 그 삐장도 설치를 해야 되고, 거푸집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 타설 제일 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는 그 콘크리트 타설인데, 특히 콘크리트 타설에서 이제 타설 중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되죠, 현장에서. 그런 이제 내용을 서술해 놓은 거죠. 콘크리트 치갑이 과대로 되는데, 아까 위에서 했지만 이제 치갑이 발생되는 그 높이, 이런 거를 이제 알고 있으면은 그 삐장을 설치할 적에 굉장히 이제 그 사고 원인을 줄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콘크리트 치갑은 이제 이렇게 타설할 때는 제일 하부에 있다가 좀씩 올라가면서 이제 치갑이 형성이 되고, 이제 이 벽체나 기둥이 다 완료됐을 때는
이 치갑이 제일 하부에 있던 치갑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하부하고, 그러니까 이 사실은 그 콘크리트 타설 속도를 적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너무 빨리 치다 보면은 이제 한꺼번에 그 치갑이 발생되면서 이제 그 버프집이 이제 박리가 된다든지 이런 현상이 나오겠죠. 여기 이제 내용에도 나왔지만 타설 속도가 빠를수록 치갑이 크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일단 이런 거는 이제 현장 관리자들이 이런 내용은 숙지를 하면서 현장에서 공사 관리를 해야 되겠죠. 콘크리트 타설할 때 보면 굉장히 긴박하게 이루어지죠, 현장에서. 그거를 사전에 다 숙지를 시키고, 기능공들에게 숙지를 시키고, 현장 관리자는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보면서 조절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런 사고를 면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렇듯이 굉장히 이제 품질 그 항목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 철근 콘크리트 중에서는 관리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는 재료, 시멘트, 골재, 물, 혼화재료 다 관리해야 될 것이고, 이게 어차피 이제 이거는 레미콘에서 이제 결정되는 거지만은, 그래도 이제 현장에서는 우리가 A 레미콘을 쓴다, B 레미콘을 쓴다, 이렇게 이제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레미콘 회사별로 이런 이제 품질 관리가 잘 되지 않은 레미콘을 우리가 쓰면은 현장에서 최종적으로 그 콘크리트 품질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현장에서 이제 트럼프 테스트 같은 것도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적에 레미콘에 문제가 있는 건지, 현장의 그 품질 관리, 타설이나 양생에 문제가 있는 건지, 이 원인도 파악이 돼야 되겠죠. 이런 거, 비파괴 검사 같은 거는 이제 완료가 됐을 적에 어떤 구조물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비파괴 검사를 해가지고 쪽으로 이제 강도나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것을 파악하는 방법이라고. 이렇듯이 철근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는 굉장히 많은 요소가 있고 좀 복잡하고, 이제 콘크리트의 이제 그 품질의 성능은 우리가 이제 프레시 콘크리트, 생콘크리트라고 하죠. 이게 이제 그 레미콘 상태를 말하는데, 레미콘 상태에 우리가 이제 그 요구하는 이제 성능이 이렇게 많이 있죠. 작업성도 있을 것이고, 펌파빌리티 해갖고 이제 그 운송 능력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재료 분리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제 콘크리트의 이제 재료, 시멘트, 골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멘트나 골재나 다 그 적정 우리가 요구 그 품질 성능이 있으니까 이런 내용도 일단 숙지를 하셔야 될 것이고, 굉장히 하여튼 많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 이제 운반 이런 것도 다 이제 그 시방서에 나온 얘기지만은 운반 거리도 있을 것이고, 이제 만약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현장이 예를 들어서 레미콘 공장에서 2시간 이상이 걸린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콘크리트 공법으로 골조를 하기가 어렵겠죠. 이제 운반 거리가 2시간 이내로 일단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또 있고요. 시멘트의 품질, 비중 이런 것까지는 사실은 이런 것까지 현장에서 숙지하고 현장 관리하기는 이 소규모 현장에서는 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더 많은 게 지금 하여튼 그 내용이 철근 콘크리트의 품질 관리에 대해서 더 많은 내용이 있지만, 대략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철근 콘크리트의 내용을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일단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철근 콘크리트에 지금 이제 보여드린 거와 같이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품질 관리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양의 그 이론적인 지식과 경험과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만약에 공장 생산을 한다 그러면은 공장에서 다 이루어지겠죠. 그 뭐 예를 들어서 벽체도 이제 바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되고, 슬라브도 바닥에서 하게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 품질 관리를 하기 그리고 이제 공장에서는 항상 그 품질 관리를 하는 어떤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품질이 생산이 되겠죠.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이제 조립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이제 간단하게 좀 볼게요. 이게 이제 기존의 공법이죠. 현장에서 조립하고 타설하는 공법. 이거는 이제 프리캐스트 공법에서 공장에서 제작해서 현장에서 그냥 조립만 하는 공법이죠. 요게 이제 그 프리캐스트 공장의 이제 전경이. 이게 다 바닥에서 이렇게 이루어지죠. 이게 뭐 컴퓨터로 다 해가지고 여기 지금 이제 뭐 창문이면 창문 들어가고 철근 넣고 철근도 저쪽에서 다 그 용접망 철근으로 만들어서 크레인으로 가서 여기다 갖다 안착을 하면은 콘크리트가 와서 여기서 이제 콘크리트 타설하고 이게 이제 구조적인 기술인데 요즘에는 이 단열재까지 다 중간에 들어가서 일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80년대 그 아파트에 PC 공법 하면은 그냥 콘크리트 벽체로만 형성이 됐는데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 별도의 단열을 하고 했는데 현재는 이게 외단열로 해갖고 요게 이제 구조체가 되고 그 다음 단열재가 되고 그 다음 이제 외부 이게 마감 콘크리트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외부하고 내부 이어주는 요 구조적인 기술이 이게 이제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공장에서 지금 패널을 만들어서 이제 운반하는 작업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뭐 지금 이게 현장에서 타설하는 콘크리트와 공장에서 타설하는 콘크리트의 품질은 굉장한 차이가 있죠. 이거 같이 이거 완전히 이거는 뭐 제치장 콘크리트 수준의 그런 콘크리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거의 그냥 뭐 바로 도장 공사, 뭐 페인트 공사만 들어가도 마감이 완료되는 거고. 그러니까 아마 공정이 굉장히 이제 품질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고,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그 원가도 떨어지겠죠. 그렇지만은 그 공정도 단순화가 될 수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은 이 콘크리트, 거친 콘크리트 면을 어떤 마감을 하기 위해서 뭐 미장 공사를 한다든지 별도의 석고보드를 부착을 한다든지 뭐 이런 공사가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는 바로 이 위에 이제 그 도장 공사만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단열재가 있고 이제 내부 쪽이 있고 이제 요건 구조적으로 요 패널하고 다른 패널하고 이어주는 형태. 현장에서 이제 조립하는 형태. 그런 마찬가지. 뭐 사람이 몇 명 없죠. 지금 이게 만약에 현장 타설한다 그러면 여기 뭐 한 10명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 3, 4명이 다 하고 있죠. 슬라브도 딱 갖다 올려놓는 거고. 그래서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그 PC 패널에 이렇게 마감재까지 이건 이제 외부 이제 그 벽돌 마감재를 붙여서 할 수도 있고 뭐 내부 같으면은 내부 칸막이 같으면은 거기에 이제 화장실 같은 데는 뭐 타일도 다 붙여서 선 부착 공법으로 해서 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린 V 밸류 엔지니어링이 되는 거죠. 가치 혁신형 밸류 엔지니어링. 기능은 당연히 올라가고 비용은 떨어지고 제가 이제 처음에 그 말씀드린 그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이게 뭐 사실은 이제 골조공사에 들어가는 거지만은 이 전반적인 거를 이제 검토를 하면서 설계 당시에 골조공사공법은 뭘로 할 거냐 정해져야 되겠지만은 미리 사전에 이제 이런 공법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머리에
인식하고 있으면은, 이게 설계 시에 우리 공법은 뭐 PC 공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미리 PC 그 공장하고 협의해서 도면이 왔다 갔다 해서 이제 사전에 제작이 되는, 그럼 뭐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면 되는, 공기도 줄어들 것이고 특히 이제 품질은 굉장히 이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프리캐스트 공법으로의 전환이 서로 바람직한 골조 공사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